이번 시간에는 호흡기 전체적으로 한번 싹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공부한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호흡기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크게 급성인지 만성인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만성질환에서는 이런 폐쇄성, 그다음에 간질성 폐질환으로 대표되는 폐쇄성 이 두 가지 질환군이 있었고요. 만성에는 급성에는 이제 요렇게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흉막성 질환 요 두 가지가 급성으로 뭐 발열이나 흉통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객혈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했었고, 상기도 및 종격동 질환, 마지막으로 폐암, 폐색전증, 그다음에 기타 질환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싹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 염증으로 인해서 가역적인 기도 폐쇄와 기도 과민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대부분 알레르기성 염증이 원인이므로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도 과민성으로 인해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 등의 자극에도 기관지가 쉽게 수축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특정 계절 반복 요런 것들이 이제 천식의 핵심적인 힌트라고 볼 수 있죠. 특정 계절 반복,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의 자극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1초간 강제 호기량 FEV1이 감소하지만 폐 용적 자체는 비교적 유지되므로 강제 폐활량인 FVC는 정상에 가깝게 유지된다. 이게 기존의 핵심이었죠. 따라서 EV1 대을 FVC로 나눈 게 0.8 미만이 되는 폐쇄성 환기 장애를 보인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역성이 중요하니까 가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겠다. 이후에 FEV1이 12% 혹은 200ml 이상 증가하면 우리가 천식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얘는 가역성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기능 검사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해야겠죠. 이후에 PC22 8mg per ml 미만이면 별로 안 넣었는데도 기능이 20% 이상 떨어지면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한다. 그래서 천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만성기도 염증을 억제하여 기도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염증 관리로 흡입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으로 라바인, 포모테롤 이렇게 함께 썼고요. 가끔 발생하면 증상 발생 시, 그다음에 매일 발생하면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중증이다. 그러면 이제 라마를 추가하거나 혹은 여기 이제 요걸 많이 씁니다. IgE 안티죠. 안티 IgE 생물학적 제대인 오말리주맙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악화 시에는 지금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바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시스테믹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자, COPD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이라는 게 특징이죠. 천식과 달리.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 벽이 섬유화되고 두꺼워지면서 기도가 좁아져서 폐쇄성 환기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폐쇄성이니까 FEV1 대 FVC가 0.8 미만이다. 그리고 얘는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과 달리 얘는 기도뿐 아니라 폐포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폐포가 파괴되면 이제 흡연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흡연으로 인해서 폐포가 파괴되면 탄성 반발력이 감소하여서 호기시 공기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폐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요거 중요했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과팽창과 과투과성이 관찰되게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기관지를 확장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었고요. 운동 시에만 호흡곤란이 있는 초기에는 기관지 확장제 중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렸던 게 보통 우리가 조절제는 롱 액팅을 쓰거든요. 그래서 라바나 라마 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숏 액팅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증상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사바, 라바, 라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조차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은 라바와 라마를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같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염증이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ICS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기 같은 게 걸리면서 급성 염증으로 인하면은 기관지가 더 점막이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 폐쇄가 악화되면 호흡곤란이 급격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당장의 기관지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사바를 추가로 흡입하고요. 그다음에 기도 염증을 억제하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화농성 객담 등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저산소증 혈증이 있으면 산소를 넣어야 되는데 뭐 의식 저하 시에는 기관 삽관은 당연한 거겠고요. 근데 이때 CO2가 리텐션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산소만 억지로 집어넣으면 내부에 CO2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CO2 리텐션이라고 하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 포화도는 88에서 92%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디저트였죠? 생각해보니까 뒤쪽에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쇄성과 다르게 폐포 밖에 간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폐포 사이의 간질에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하여 폐가 딱딱해지는 제한성 폐질환의 한 종류다. 사실상 한 종류지만 국시에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제한성 폐질환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폐가 섬유화되고 굳었으니까 폐의 수능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팽창되지 못하므로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에서 FVC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가 두꺼워져 가스 확산이 저하되므로 체스트 아니네요 이거는 폐 확장능이 감소한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 이게 이제 조금 핵심적인 힌트입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점차 악화되는 호흡곤란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곤이 나타나면서요. 자, 굳은 하부 폐포가 흡기 말에 열리면서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네요. 흡기 말에 열리면서 양측 하부에서 수포음이 청긴될 수 있다. 요거 이제 핵심적인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기 말 하부 수포음 이러면은 바로 간질성 폐질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에서 FVC가 감소한 제한성 환기 장애와 폐포 모세혈관 사이의 간질이 두꺼워져 폐 확산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 두꺼워진 간질이 그물 모양으로 보이는 레티큘러 오페시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CT를 찍으면은 간질의 염증으로 인해서 폐실질이 뿌옇게 보이지만 혈관과 기관지 윤곽은 유지되는 살아는 있는 그라운드 그래스 오페시티가 확인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진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반복적인 폐포 상피세포의 손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폐가 섬유화된다. 이게 이제 중요했죠. 고령의 남성 흡연자에서 호발하고요. 만성적 섬유화로 정상 폐포가 파괴되어 낭성 공간을 보이는 이제 허니콤빙이 있죠. 그래서 CT에서 허니콤빙이 보이면 무조건 특발성 폐섬유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IPF를 진단할 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문제란 얘기죠. 그 경우에는 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염증보다 섬유화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큰 역할을 못하고요. 항섬유화제, 상섬유화제를 써가지고 진화를 늦춰야 되겠다.
근데 진행을 늦추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진행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폐이식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면역성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결체 조직, 결체 조직, 사르코이드 하나 더 있는데요. 과민성 폐렴 이런 것들이 문제죠. 얘네들의 염증이 문제고요. 핵심적인 증상을 줬다 알렸어요. 결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가항체 검사, 과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섯이나 이런 배설물, 이런 유기분진의 노출력을 줍니다. 그다음에 사리코이드증 같은 경우에는 비걸라성 유화종으로 인해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문부 림프절 비대가 관찰될 수 있고요. 이것도 폐생검으로 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주소폐증과 성면폐증인데, 주소폐증 같은 경우에는 광산, 채석장, 대리석, 시멘트 제조 이런 주소 노출 직업열 좀 뭐라 해야 되지? 돌덩어리 느낌이 나면은 주소폐증입니다. 이 주소 입자가 주로 폐 상엽에 침착하면서 만성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하므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상엽의 작은 결절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규소가 폐문 림프절에 침착하면서 에그셀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폐포 대식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결핵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함께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단열재나 조선소, 배관 작업에서 건축물 혹은 조선 느낌이 나면은 요건 이제 성면 노출이고요. 이 흡입된 성면이 주로 폐 하엽과 흉막에 침착하면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 하부의 레티큘러 오페시티, 그다음에 HRCT에서 지지오와 섬유화 소변이 나타나며 요게 이제 중요했죠. 흉막을 잘 침범함으로 플루랄 플래그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또한 성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악성 중비종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흉막 종괴나 흉막 삼출이 동반되어서 악성 중피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흉곽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성면폐증 관련돼서 이제 검사 뭐 할래라고 물으면은 흉곽경 조직 검사를 선택하시면. 다음 이어서 감염성 폐질환이죠. 폐렴부터 해보겠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는 폐포에 발생하는 감염성 염증 질환으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발열, 기침, 땀이 나타나면서 폐포 내부에 염증 세포와 삼출액이 축적되어 청진 시 이게 이제 중요했죠. 한쪽 폐에서 수포음이 들릴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중요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컨솔리데이션과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될 수 있고 객담 그람 염색 및 배양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농성 객담과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로발 컨솔리데이션 등의 소변이 있으면 정형 폐렴을 의심해야 되고요. 가장 흔한 원인균이 폐렴 구균 스타필로코커스 뉴모니아이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고 그래서 베타락탐과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로 치료를 한다. 그런데 비정형 폐렴을 룰아웃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플루로키놀론이나 혹은 베타락탐의 마크로라이드를 추가해서 요 세 가지 항생제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중증 폐렴 같은 경우에는 컬브 65를 이용해서 평가하는데요. 의식이 없거나 저하됐거나 BUN이 20 초과, RR이 30 이상, B가 90, 60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점씩 부여하고요. 3점 이상 시 중증 폐렴으로 분류합니다. 중증 폐렴에서는 정형군과 비정형군을 모두 커버해야 된다. 비정형군을 룰아웃하면 안 된다. 때문에 베타락탐의 마크로라이드를 여기 똑같은 거죠. 정형 투여한다. 치료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비정형을 룰아웃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Q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베타락탐과 함께 병용을 투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항생제를 알기 위해서 중증인데 그래도 혈액배양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혈액배양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변 항원 검사도 같이 진행해요.
자, 흡인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었거나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잦은 구토를 보였다면 흡인 폐렴을 의심해야 되고요. 흉부청진 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중요했죠. 구강 내에 현기균이 폐로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현기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중요했죠. 암피실린과 서박탐이 선호되고요. 흡인 폐렴이 진행되어서 폐 농양이 형성되었다면 조직괴사를 광범위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세프트리악손과 클린다마이신 혹은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존 이 조합이 중요했다. 벌써 항생제 조합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약간 나름의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중증 폐렴 등의 염증으로 폐포 모세혈관 장벽이 손상되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가 폐포 내로 유출되는 비시민성 폐부종, 우리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폐렴 증상과 함께 폐렴뿐 아니라 다른 염증도 있는데 주로 폐렴입니다. 일주 이내 급성호흡곤란 및 빈호흡이 발생하면서 폐포 내 액체로 인해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바이라테럴한 디퓨즈 오페시티가 관찰된다. 그래서 약간 폐렴 증상과 함께 디퓨즈한 오페시티가 관찰되면 보통 의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진단 기준은 PaO2를 FiO2 나눈 게 300 이하면 진단을 했다. 산소를 줘야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의식 저하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답은 기도삭감 및 기계환기용이 이제 대부분 답으로 조금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녹농균 미코플라즈마 폐렴 레지오넬라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스크린샷 해가지고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폐포자축 폐렴으로 넘어갈게요. 자, 폐결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폐렴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에 의한 만성 유가종성 감염 질환이고요. 폐실질 감염으로 인해서 기침, 객담, 객혈, 호흡기 증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이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호기성 세균이므로 산소가 풍부한 폐상엽을 주로 침범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상엽의 멀티포컬한 컨솔리데이션과 캐비테이션이 관찰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결핵균으로 인한 염증성 분비물이 말단새 기관지를 막으면서 작은 결절을 형성해서 CT에서 tree in bud 패턴이 확인될 수 있다. 진단은 당연히 객단 항상균 도말 검사 AFBC요.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결핵균 핵상 증폭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객단 배양으로 확진 및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말 검사는 파지티브인데 PCR이 네거티브면 결핵이 아닌 항상균이라는 뜻이니까 비결핵 항상균을 의미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나이다이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초기에는 헤르츠, 자제병리법, 이후에는 박열간 헐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요 HRZ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간 독성이 발생하면 일단 중단하고 간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씩 제투해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결핵에서는 감수성이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 대신에 플루로키놀 이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폐결핵 외에도 기관지 결핵과 좁쌀 결핵이 있었는데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지 결핵 같은 경우에는 MTB가 폐실질이 아닌 기관지 점막을 침범한 결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막의 염증과 부종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편측으로 쌕쌕거림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위에 기관지가 비후되고 림프절이 비대되면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문부에 덩이가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할래 이러면은 기관지 내시경을 골라야 됐어요. 실제로 점막의 충혈이라던가 발적이라던가 참출물을 직접 확인해서 진단을 했다. 객담이 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폐포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객담에 세균이 없을 수 있어요. 때문에 객담으로는 잘 안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생검을 해야 됩니다. 자, 좁쌀 결핵 같은 경우에는 MTB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파종된 결핵입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폐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나 CT에서 양측 폐에 디퓨즈한 타임 노듈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폐병변은 광범위하지만 개별 병변이 작아서 기침이나 객혈 등의 호흡기 증상은 비교적 드물고 미열, 고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도 객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지 경유로 폐생검을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잠복결핵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이제 흉막 질환의 흉막 삼출과 기흉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막 삼출은 이제 플루럴 스페이스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축적된 상태죠. 그래서 심호흡이나 기침 시 팽창하는 폐를 따라서 비세랄 막이 움직이면서 파리에탈 막과 마찰하여서 이제 흉막성 흉통이 발생한다. 심호흡이나 기침 시 흉통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수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고이겠죠? 그러면서 하부 폐의 호흡음이 감소한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코스토프레닉 앵글 CPA의 블런팅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보고 흉막 삼출이다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적 흉수 천자를 시행하죠. 그래서 간 경변에 의한 문맥 고혈압이나 심부전으로 체액이 저류되면 혈관벽 자체는 정상이지만 정수압이 증가하여서 물만 흉방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이를 우리가 트랜슈데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단백질은 거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흉수의 단백질을 혈청 단백질로 나눈 값이 0.5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염증이나 종양으로 혈관벽이 손상되면 단백질과 염증 세포까지 함께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엑슈데이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막 삼출이라 하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엑슈데이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엑슈데이트가 확인되면 원인 질환을 감별해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중요했죠. 중성구 우세면서 이 세균에 의한 포도당 대사가 되니까 세균이 포도당을 먹으니까 포도당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써서 대사를 하면 대사 산물로 산을 만드니까 이 pH가 7.2 이하인 산성이 되는 그러면 우리는 부패렴성이다 라고 판단하고 항생제 투여 및 가슴관 삽입이 필요했습니다. 자, 반면에 림프구가 도미넌트하고 70% 이상 그 다음에 아데노신 탈아미노효소가 40 이상이면 결핵성을 의심해서 항결핵제를 투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톨로지에서 암배아 황원이 확인되면 악성 흉막 삼출로 진단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죽 가슴증이나 흉막 섬유화는 한번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기흉으로 가겠습니다. 자, 흉막 삼출이 액체가 차는 거라면 기흉은 공기가 흉막 강으로 유입되어서 자, 음압이 소실되고 그 결과 폐가 허탈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편측으로 흉막성 흉통이 관찰되고요. 흉막강 전체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폐가 압박되면서 전반적인 호흡음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허탈된 폐의 경계인 플루럴 라인이 관찰됐고요. 그 바깥쪽으로 공기만 있기 때문에 폐혈관 음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1차성과 2차성. 얘는 약간 디저트 느낌으로. 자, 1차성 자발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저 폐질환 없이 발생했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성이면은 1차성 자발성 기흉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젊은 남자애도 뭐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게 있으면 2차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폐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바늘 흡인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할 때만 가슴관을 삽입합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블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기흉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해야 되겠다. 자, 만약에 COPD나 결핵, ILD 등의 기저폐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라면 우리는 2차성 기흉이라고 판단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 자체의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기흉이라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가슴관을 삽입합니다. 2차성이면 즉시 가슴관, 1차성이면 일단 산소부터 공급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파열 부위가 원웨이 밸브처럼 작용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죠. 흉곽 내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종격동이 반대 방향으로 밀리고 증가한 흉막압에 의해서 정맥이 압박되어서 정맥 활류가 감소하면서 경정맥 팽창과 저혈압이 발생하는 응급질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바늘 감압술을 시행한 뒤에 가슴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객혈을 유발하는 질환이네요. 객혈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에서 발생한 출혈을 기침을 통해 배출하는 것으로 결핵, 기관지 확장증, 폐암, 아스페길루스종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와 질식 예방이었죠. 그래서 출혈 부위가 확인되었다면 출혈 부위 폐가 아래로 향하도록 눕혀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폐로 혈액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 산소를 투여해야 됐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에도 저산소증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중내강 기관 내관을 삽관하여서 정상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CT와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혈 부위와 원인 질환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뒤에 만약에 대량 객혈이라면 대부분 기관지 동맥 출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객혈 시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보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면은 폐엽 절제술을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예시들이죠. 예시라기보다는 원인 질환들이죠. 기관지 확장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감염과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네요.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 벽이 영구적으로 확장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감기나 폐렴을 자주 앓았던 병력이 주어지고요. 확장된 기관지에 물이 저류되면서 감염이 반복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기침과 화농성 객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 동맥이 비대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대량의 객혈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확장된 기관지가 원형으로 보이는 링 섀도우가 관찰될 수 있었고요. CT에서는 확장된 기관지가 트램텍 사인으로 관찰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지에 비해 폐동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시그넷 링 사인을 보일 수 있었다. 네, 핵심적인 영상 소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반복적인 감염 소견에 더불어서 양상 소견이 있으면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페길로스종, 아스퍼질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히 결핵에 의해서 생성된 캐비티 내부의 아스퍼질루스가 증식하면서 펑갈 볼을 형성하는 질환이었죠. 이 펑갈 볼이 주변에 비대해진 기관지 동맥을 침범하면 대량 객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이 CT에서 공동 내부의 펑갈 볼과 에어 크레센트 사인이 관찰되면 우리가
그다음에 이 에어크레스 이 펑갈 볼이 면역력 저하자에서 폐실질과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침습성 감염이라고 부르고요. 아스퍼질로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성 문제지만 간단하게만 하시자면 이제부터는 전체 혈청에 특이 항원인 갈락토만이 검출되기 시작하고요. 치료는 항진균제인 모리토나도를 투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상기도 감염과 종격동 질환 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급성상기도 감염에는 이제 감기랑 그간지염이 있었죠. 자, 감기는 이런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특히 인후통이나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내부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만 있습니다. 객담이나 뒷담은 거의 없다. 그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인다. 그다음에 치료는 대증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ENT 질환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상기도 감염 이후에 점막이 부어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히면 분비물이 부비동 내에 고이게 되고요. 이 고인 분비물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후비루가 생기면서 기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이 부비동 벽과 주변 조직을 압박하여 앞통, 얼굴의 앞통이나 안면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다. 후비루와 앞통이 부비동염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부비동 엑스레이, 왈터브였나? 확인해 본다는 게 또 안 했네요. 자, 그래서 부비동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요. 확인이 된다면 아목시실린과 칼라블라네이트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자, 상기도 기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해 발생한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인후두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기침이 유발되고요. 이 반복적인 인후두 자극으로 인해서 후인두 점막이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르는 코블스톤 어피어리언스가 관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원인 질환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기침을 호소할 때 우리가 호흡기 증상이 아닌 거, 비감염성 기침이 감염성 기침이 아닌 거, 비감염성 기침을 룰아웃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크게 ACE 이니비터와 GERD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브라디키닌의 분해를 억제하면서 기도 감각신경을 자극하므로 객담이 없는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물 복용 후 새롭게 마른 기침이 발생한 게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ACE 이니비터 유발 기침을 의심하고 약물을 중단하거나 ARB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GERD는 소화기 파트긴 하지만 이로 인한 기침은 식후나 누운 자세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속쓰림이나 식물 역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식도 산 검사로 진단하고요. PPI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세로칸 공기증 같은 경우에는 식도 천공이나 폐포 파열로 인해서 공기가 종격동으로 유입되는 질환이었죠. 그래서 심한 구토나 아니면은 생선뼈 등의 이물에 의한 식도 외상이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급성 흉통이 발생하고요. 물론 폐포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성 세로칸 공기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천식 발작, 발살과 도상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피부 아래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피하 기종이 발생하여서 만졌을 때 피부 비림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종격동 공기를 확인하고 CT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문제 조화 핵심이겠다. 그다음에 세록한 공기증의 원인이 예를 들어 식도 천공인 경우에는 침과 위 내용물이 종격동으로 유출되면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서 세록한 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심한 흉통과 발열이 특징적이고요. 치료가 지연되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응급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했죠. 흉부 CT에서 종격동의 염증과 액체 저류,
공기 음량을 확인해서 진단하고 응급질환이니까 광범위 항생제와 배농, 및 식도 천공을 교정하기 위한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는 약간 진단적 접근에 한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령의 흡연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만성 기침이나 객혈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결절이 발견되면 우리는 이제 사실상 폐암이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흉부 CT를 촬영해야 된다. 병변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생검이 필요한데 중심부 병변은 기관지 내시경 생검, 말초 병변은 경피적 생검을 해야 되겠다. 치료는 폐업 절제 및 표적 항암 치료인데 수술을 못하면 항암 치료죠. 네, 이 표적 항암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pulmonary thromboembolism은 장기간의 임모빌리티가 중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DVT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급성 호흡곤란을 주로 호소하면서 흉통이 발생하고요. 급성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고요. DVT에 의한 편측 하지 부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다이머가 상승하면은 폐색격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조형 증강 CT를 촬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폐동맥 내 혈전을 직접 확인하여 확진하고 만약에 뭐 만성 신부전이라던가 조영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환기 관류 스캔을 통해서 관류 결손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리에 이중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DVT 유무도 평가해 줄 수 있겠다. 자, 기본 치료는 치료라기보다는 어쨌든 예방이지만 어쨌든 매니지먼트는 항응고제다. 그다음에 뇌출혈이나 이런 항응고제 금기가 있으면은 IVC 필터를 삽입하여 재발을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혈압이나 쇼크를 동반한 혈력학적 불안정 환자에서는 지금 당장 이 혈전을 제거하지 않으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혈전 용여제를 투여해야겠다.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써요. 그런데 혈전 용해제가 금기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응고제, 뇌출혈 때문에 못 쓰면 IVC 필터, 죽을 것 같으면 혈전 용해제,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 뇌출혈도 있네? 그러면 혈전 제거술. 자, 마지막으로 호상구성 폐렴, 폐흡축증, 환기장애 이거 약간 기타 질환이죠? 기타 질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상구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 간염에 의한 폐렴이 아니었어요.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호상구가 폐 실질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었고요. 임상 양상과 영상 소견은 일반적인 폐렴과 유사하지만 혈액과 기관지 폐포 세척술 발에서 호상구 증가가 중요했습니다. 파란색 사진 진단하고요. 얘는 염증이 문제니까 항생제가 아니라 글루코콜티코이드로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한다. 자, 폐흡충증 같은 경우에는 얘도 호상구 기생충 질환이니까요. 얘는 민물 갑각류를 먹은 게 문제고요. 이 이후에 기생충이 폐에 기생한 충체가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기침과 객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유가종성 염증이 작은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침범하여 소량의 반복적인 객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생충 감염이기 때문에 말초 혈액에서 호상구 증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객담이나 대변 표발은 포론에서 충만을 확인하여 진단했고 치료제는 항기생충제인 프라지 관테를 사용했다. 자, 마지막으로 환기장애는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체내 PaCO2가 변하면서 산염기 균형이 깨지는 질환이죠. 자, 과호흡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나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호흡하면서 PaCO2가 감소하고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이온화 칼슘이 감소하면서 입 주위나 손발 저림 등의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제호흡 주머니를 이용해서 내가 내뱉은 CO2를 다시 흡입하도록 해야겠다. 반대로 환기 저하에서는 외상성 신경마비, 신경이 마비돼서 호흡을 못하거나 중증 척추 측만증, 기도가 너무 꼬불꼬불하면서 잘 안 들어가거나 혹은 마약으로 인한 호흡 이거 뭐라 하죠? 드라이브를 뭐라 하죠? 호흡 욕구? 네, 호흡 욕구 감소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호흡이 감소하면서 PaCO2가 증가하면서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 교정과 함께 산소를 공급하는 게 치료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흡기에 대해서 총 정리도 한번 마쳐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